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래희망 살펴보죠. 우리 친구는 전자공학자를 희망하는 자연계 고3 학생입니다. 내신 살펴보겠습니다. 내신 주교과 평균은 2.02등급이고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죠. 2018년 3월 모의고사 국수탄 평균 2.7등급입니다. 비교과 활동 살펴볼까요? 자율활동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고요. 봉사활동과 독서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자, 봉사활동은 총 152시간, 독서는 총 30권 읽었습니다. 동아리 활동 살펴보죠. 독서 동아리와 과학 관련 동아리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 살펴보겠습니다. 과학 교과 우수상 등 총 23건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예, 고3 전자공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의 아버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버님. 우리 친구가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진학 희망하고 있는데 특별히 전자공학자를 희망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고1 때부터 교육과정 중에 물리가 있었는데 수행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탐구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지원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학생 교과 성적을 살펴보면 내신 평균이 1등급 후반대예요. 희망대학인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진학이 가능할지. 자, 이치우 선생님 내신 성적 자세히 살펴주시죠. 네. 자세한 분석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요. 국어가 3등급이고요. 수학이 1.15등급, 영어 3등급, 과학이 1.42등급으로요. 주요 교과 평균이 2.0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이수 단위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를 합산하면 2등급 안쪽으로 올라오는 성적을 받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2018년 3월 모의고사 점수를 좀 살펴보도록, 내신 성적 추이를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국어는 3등급으로 지금 계속 이제 1학년 1학기에서부터 2학년 2학기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수학은 1에서부터 1.5등급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2학년 2학기에 와서 이제 조금 하락하고 있고요. 영어는 계속 3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3월 모의고사의 점수를 좀 살펴보면요. 국어는 4등급이고요. 수학은 2등급, 영어는 3등급, 한국사는 5등급입니다. 그리고 물리 1이 3등급이고요. 지구과학 원은 1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의 평균은 전체 2.7등급입니다. 작년도 11월 우리 학생이 치렀던 모의고사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는 4등급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수학 역시 2등급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영어는 5등급에서 3등급으로 2등급 상승한 상황입니다. 네, 선생님. 교과 성적으로 본 대학 진학 가능성, 희망대학 진학 가능성은 어떨지도 살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그 교과 성적을 좀 살펴보면요. 교과 성적으로 희망대학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웬만한 대학들, 학생 희망하는 대학들은 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희망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앞서서 본 그 단순한 내신의 어떤 교과 성적의 숫자로만 당락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합격자들의 결과를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우리 학생이 가장 희망하는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난 2017학년도에 최종 합격자들의 석차 등급의 이제 표본을 좀 살펴보니까요. 가장 높게는 1.2등급도 합격을 했고요. 2등급도 합격을 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발표한 참고 자료를 좀 보니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석차 등급의 평균이 1.24등급으로 상당히 높죠. 그래서 교과 등급이 아니고 학생부 종합일 경우에는 물론 내신 1등급 초반도 있습니다만 2등급을 넘어서도 일부 될 수 있다는 정도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의 탐구형 인재 전형인데요. 2016학년도에 창의 ICT 공과대학 대학별로 나타난 석차 등급 평균을 보니까 2.78등급입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가고 싶은 전자전기공학부가 포함된 단과대학의 평균이 2.8등급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인하대 전자공학부의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여기도 이제 지난해 2018학년도입니다. 인하 미래인재 석차 등급이 평균이 2.5등급 정도였고요. 학교생활 우수자는 평균 2.1등급, 좀 더 높죠.
그리고 고른 기회 석자 등급의 전형의 석자 등급 평균도 2.5등급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역 거점 국립대학입니다. 경북대 전자공학과의 학생부 종합전형, 이거는 일반 전형인데요. 최종 합격자 2017학년도 기준으로 석자 등급 평균이 2.7등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성적이면 목표 대학 정도의 학생부 내신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2학년 때까지 봤던 내신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우리 학생이 수학 성적이 가장 우수합니다. 그리고 과학교과, 그리고 국어하고 영어는 아까 보셨던 대로 이제 3등급 정도를 같이 유지를 하는 상황인데요. 자연계열 학생으로서 전자공학과를 희망하면서 수학하고 과학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학습 발달 세부 능력이나 특기 사항에서도 우리 학생의 수학 교과의 우수성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잘 아마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쓰더라도요, 이 교과와 관련되는 수업과 관련되는 내용에서 이 교과 능력의 우수성을 또 입증하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써도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국어하고 영어 교과에서 내신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수업이라든지 다양한 학교 활동 전반에 걸쳐서 다소 이제 소극적인 모습들도 조금 보여지긴 합니다. 높아지면서 드린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좀 보여지긴 합니다만,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영어는 수상 실적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소 좀 만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기별로 좀 살펴보면요. 국수영과 주요 교과를 놓고 보면 1학년 1학기 때 1.8등급이었고요. 1학년 2학기에 2등급, 그리고 2학년 1학기 1.86, 2학년 2학기 2등급입니다. 그래서 대동소이하고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도 이 정도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1등급 후반대 정도만 유지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내신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내신 전략 말씀드렸는데요. 3학년 1학기 때 국수영과의 전체적으로 평균 1.5등급 정도의 후반으로 2등급 그 사이로만 목표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다 1등급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죠. 3학년 1학기 때 되면 특히 이제 공부를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점수라든지 또 이 과목의 원점수하고 이제 평균까지 같이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90점 정도를 넘는 이제 성취도가 높은 이런 원점수를 보여주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되고요. 수학은 계속 1등급을 받다가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 2에서 유일하게 이제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2등급이 사실은 꼭 잘하고 있다가 한번 좀 1등급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학생이 좀 의기소침하거나 또는 슬럼프가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3학년 1학기에서는 반드시 좀 1등급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어하고 영어는 좀 자신감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부족한 세부 영역에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하면 3학년 1학기 때 등급을 좀 올릴 수 있을지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국어하고 영어 둘 다 하기가 힘드신다 그러면은 물론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걸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영어 쪽에 조금 더 주력하면은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해 봅니다. 네, 계속해서 모의고사 성적으로 본 정시 경쟁력도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 정시 경쟁력은 어떨까요? 네, 정시 경쟁력은요, 우리 학생이 내신에 비해서는 성적이 좀 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3월 우리 학생의 성적을 좀 보면요. 국수과 기준으로 상위 17%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상당히 이제 내신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수능에 비해서 내신의 학생부에 더 집중한 결과가 아닐까 싶고요. 3월 학평 기준으로 살펴보면 과탐, 수학, 국어 순입니다. 이제 국어가 뒤로 밀려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과학하고 수학이 좀 우수하고요. 절대평가 영어 3등급이고요. 한국사는 5등급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3월 학평으로 보면요. 대략 전자공학과를 진학한다면 정시 모집의 수능으로는 인천대, 영남대, 부경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영어가 2등급 정도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 학생의 상황으로 본다면 학생부에 더 집중하고 수시 쪽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모의고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 학생의 입장에서는 모의고사에 주력하고 수능에 주력하자는 이런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시 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내신 관리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비교과의 관리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학생이 7월 달까지 좀 학생부가 정리가 되고 나면 다시 수능으로 전략을 세우는 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학생부 수시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해주면서 만약에 그래도 수능 공부의 관리가 조금 필요하다고 싶으시면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는 과목 영역 한두 개를 좀 골라 놓으시고요.
그 과목 위주로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영어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평가잖아요. 그래서 80점 이상을 목표로 해서 먼저 좀 공부를 해놓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을 대비해서 이제 한국사도 시간이 좀 주어지는 대로 최소 3등급, 50점 만점에 30점 이상입니다. 이런 정도로 유지하는 것도 큰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과학탐구 중에서 지난 2학년 때까지 화학을 했는데 물리로 변경을 했어요. 아버님 말씀드리니까 이제 물리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수능의 선택에 있어서는 성적이 잘 나오는 쪽으로 좀 선택을 좀 고민해보는 것도 나중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기적의 솔루션 시간입니다. 자, 살펴보죠. 오늘 해결할 기적의 솔루션은요. 대학 고교 연계 수업 이수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작성할 수 있는지, 학생부 기록과 자기소개서 기록 모두 허용이 안 되는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가 바로 오늘 기적의 솔루션 내용입니다. 자, 김호성 선생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대학 고교 연계 수업 UP죠. 이수 내용은 자기소개서에는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만 일단 작성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해외 어학 연수나 이런 것들은 실제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인 외국어 성적이나 그다음에 교과명이 명시된 학교의 각종 경시대, 올림피아드 같은 것들은 실제 작성을 하게 되면 불합격 0점 처리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강점대 약점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강점은요. 성실한 학업 수행과 희망 전공 관련 교과 탐구 노력이 우수하다는 점이고요. 선생님께서는요. 수상 경력,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리고 영재교육원 활동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약점인데요. 차별화되지 못한 세특 및 창체 기록 내용을 약점으로 꼽았고요. 선생님께서는요. 동아리 특기사항, 1학년 봉사활동 내용, 2학년 독서활동, 자율활동입니다. 자, 박성준 선생님 먼저 우리 학생 학생부의 강점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은 수학이나 과학 교과의 우수한 교과 성적뿐만이 아니라 학업 관련 탐구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이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기재가 나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수상 경력을 통해서 우리 학생의 어떤 학업의 수월성이나 또 어떤 충실성 이런 학업 역량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재교육원 활동 내용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제 관련 분야에 대한 어떤 우선 성과라든지 또 전공에 대한 어떤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학생부 약점과 그리고 자세한 보완책까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개의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우리 학생이. 근데 특기사항, 특히 자율동아리 특기사항 내용이 굉장히 좀 부족한데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으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3학년 때는 좀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해 봅니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이제 2년 동안에 이제 꾸준히 요양한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1학년 봉사활동 특기사항에 지금 전혀 기재된 내용이 없어서 우리 학생의 어떤 특성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3학년 때도 시간이 되면은 요양한 봉사활동은 계속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담임선생님께서 봉사활동 특기사항 관련해가지고 우리 학생이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 학생만의 어떤 봉사활동 보고서 등을 좀 만들어가지고 담임선생님께 좀 제출해드리면은 특기사항 기재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독서활동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독서활동을 다양하게 잘 한 것 같은데 2학년 때는 이제 수학이나 이제 과학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자, 그래서 3학년 때는 우리 학생 어떤 인문학적 소양을 좀 어필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독서 활동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수학, 과학은 당연히 물론 해야 되고,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전체적으로 좀 내용 자체가 좀 많이 추상적이었어요. 그래서 3학년 자율활동에서는 우리 학생의 어떤 리더십이나 성실성, 자기 극복 의지, 공동체 의식 등 이런 어떤 구체적인 모습들이 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같이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을 소개서에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고요. 이미 소개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제가 두 군데를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과 자율활동 관련해서
제가 우리 학생의 자기소개서하고 좀 관련시켜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기소개서 2번 문항에 작성된 소재들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학생부에서 발췌를 했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좀 우수한 측면을 보이고 있는데 리더십이나 어떤 인문학적 측면에서는 크게 두드러지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본인 나름대로 거기에 좀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 자기소개서 2번 문항 그 내용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좀 작성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 그 학생 창의력 챔피언 대회 관련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가장 이제 범하기 쉬운 실수가 너무 불필요하게 어떤 과정이나 활동 중심의 어떤 나열 이런 거 중심으로 좀 내용을 기재를 많이 하는데 우리 학생들 다소 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리더십을 갑자기 언급하는 부분이 좀 부자연스러워 보였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 인문고전 동아리 활동 내용이 있는데 인문고전 동아리가 우리 학생부 동아리 활동란에는 없는 동아리예요, 지금. 근데 자율활동 쪽에 지금 이게 지금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요게 좀 제가 좀 의문이 들었고요. 소개서가 물론 이제 학생부를 이제 보호하는 서류이긴 하지만은 그 인문고전 활동 동아리를 영어 PT 콘테스트와 좀 다소 좀 억지로 연결시킨 느낌이 좀 들었고요. 또 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학생 그 인문학적 소양을 좀 나타내기 위한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그 2학년 독서 활동 중에 유일하게 3번 고전이라는 인문학 독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 독서 활동을 인문고전 동아리하고 또 연결을 시켜놨거든요. 지금 그 부분도 좀 다소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구윤리 강조한 부분이 또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실제 활동 내용하고 좀 다소 관련이 좀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학생의 어떤 약점이 되는 부분을 조금 더 좀 감추기 위한 좀 그런 것들의 어떤 의도가 좀 보여가지고 제가 좀 그 부분이 걱정이 됐고요. 참고로 그 자기소개서에서는 이제 본인의 이름을 밝히면 안 되는데 우리 학생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서는 지금 본인의 실명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 부분 좀 유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 입시 전략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학생이 대학을 진학할 때 어떤 전형이 가장 유리할지 지금부터 우리 학생을 위한 대입 진학 로드맵 공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대입 진학 로드맵 1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2순위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3순위는 논술 전형입니다. 자, 김호성 선생님, 학생부 종합 전형이 경쟁력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은 지금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고 또 상위권 대학에 합격을 해야 되는 학생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상위권 대학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는 게 가장 유리한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모의 성적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상위권 대학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높게 요구하는 대학보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그런 대학들 중에서 상위권 대학들을 목표로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학생은 뭐 강점이나 장점 앞서 선생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명확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어떤 강점을 가지고 또 본인이 희망하는 전자공학과에 대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전공 적합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입시 전략에 대해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자, 김호성 선생님, 서강대 전자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박성주 선생님, 성균관대 전기전자공학부 성균인재전형, 이치우 선생님, 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 탐구형 인재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호성 선생님께서는 서강대 전자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는 이제 그 상위권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서류 100%로 진행을 하는데 실제는 서류에 자기소개서와 이제 추천서가 같이 들어갑니다. 다만 면접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 명확히 학생부에 좀 이렇게 보완할 점이나 약점들을 어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공학과 특성상 전공 적합성이 우수하고 또 수학과학 성적이 우수하고 또 수학과학과 관련된 비교과 활동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학과라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특히 여기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이 지금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성적 2점 초반 또는 1점 후반대에 해당하는 성적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주로 무난하게 합격을 했던 대학이기 때문에 실제는 3학년 1학기도 역시 수학과학 중심으로 대략 한 1등급에서 2등급 사이 아까 1.5등급 중반 정도에 어떤 해당하는 그런 사이 정도만 유지해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해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성준 선생님께서는 성균관대 전기전자공학부 성균인재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성균관대 전기전자공학부 성균인재전형은요, 그 서류 이제 100% 일괄 합산이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제가 이 성대를 지금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그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기준에 우리 학생이 굉장히 잘 부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하나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앞에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이제 계속 하셨지만은 수학, 과학에 비해서 좀 국어, 영어 성적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향상되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교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좀 굉장히 향상된 모습으로 비춰질 것 같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이 입학 전형 결과를 잘 공개하지 않는 대학인데 2017학년도에 그 성균 인재와 글로벌 인재 전형에서 자연계열 전체 지원자 내신 평균 등급과 또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은 공개를 했어요. 물론 이제 이거 가지고는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이 성대 전기전자공학부 성균 인재전형에 합격한 학생이 있는데 전교과 내신 평균이 이제 2.14 등급이었고요. 수학 1.15 등급, 과학 1.42 등급이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전교과 평균 1.7이었고 수학 1.4, 과학 1.8인데 우리 학생 성적과 비교해 보면은 수학이나 과학은 우리 학생이 더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이치우 선생님께서는 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 탐구형 인재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의 탐구형 인재 전형 추천 말씀드렸는데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 어떤 학생들을 뽑는지 내용을 좀 보면요. 고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당 전공 분야의 탐구 능력을 보인 경험이 있으며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내 학업 관련 수상 실적이 있고요. 수업이나 창체 활동이라든지 독서 활동 등 탐구 활동 과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인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학생이 좀 되돌아보면 이런 정도의 능력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나 판단이 좀 되고요. 또 3학년 1학기 상황이 남아있기 때문에 목표로 하는 대학에 맞춰서 좀 미진한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나가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꼭 한번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버님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예, 저희 아들 상세하게 잘 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